오천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텅 빈 컵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미순과의 이별이 여운처럼 그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자고 일어났지만 현실은 그대로였고 미순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오천수의 심장을 천천히 조이는 밧줄처럼 아프고 무거웠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다 결국 통화 목록에서 미순의 번호를 눌렀지만 벨이 가기도 전에 끊어버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그녀가 들어줄지도 자신이 없었다. 그는 과거의 선택과 감정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되새기며 자신을 책망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미련과 책임감에 휘둘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현실. 그것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오천수는 조용히 문미순의 집 앞에 갔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놓고 돌아섰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심은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편지에는 그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그는 노트북을 펼쳤다. 예전엔 음악을 틀며 글을 쓰던 그였지만 오늘은 조용히 커서만 움직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발걸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천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미순을 향한 마음만을 품고 앉아 있었다. 마음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일까?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 오천수의 하루는 그렇게 미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한 회장과 마광숙은 약속대로 장모님을 다시 찾아뵈었다. 처음과는 다르게 한 회장은 더 단정한 차림에 당당한 눈빛으로 인사를 올렸고 마광숙 역시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장모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고 차 한 잔을 내려놓는 손끝에도 싸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광숙씨,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당신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네요. 장모의 말에 마광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한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이 사랑이 진짜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시작이 이 사람이면 좋겠다고요. 순간 장모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딸, 내 손자들과 함께할 사람이라면 내가 확인해야 할 게 더 많아요. 한 회장은 그 말을 받아주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떤 검증이든 받겠습니다. 대신 진심만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이 대면은 갈등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장모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 균열이 믿음으로 변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다. 장모와의 대면 후 마광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장모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차가운 그 벽은 쉽게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가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의문.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한 회장이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있어야 내 삶이 완성돼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간절한 그 문장에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장모는 다음날 아침 마광숙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번 주 우리 집에서 하루 지내봐요. 식사 준비부터 아이들 챙기는 것까지 당신이 정말 가족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어요. 이는 일종의 테스트였다. 마광숙은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한편 독고세리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오강수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정의 파도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 어린 자신과 강수가 나란히 찍힌 사진. 그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억들이 떠올랐다. 강수의 말투, 손길, 무심한 듯 따뜻했던 눈빛들. 그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오강수를 찾아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강수는 세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리야, 괜찮아?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힘겹게 말했다. 나 너무 무서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다 흔들리는 기분이야. 강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다. 가족이란 게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야. 우린 그 전에 이미 서로를 지키고 있었잖아.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아픔과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다. 집안의 갈등은 여전히 깊어가고 있었다. 장미애는 연일 싸늘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봤고 아침 식탁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다. 세리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자 강수가 그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본 독고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 결정했어. 오늘 저녁에 말할게. 더는 이대로 못 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입을 열었다. 나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해. 더는 장미애 너에게도 애들한테도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이고 싶지 않아.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지금부터는 나 자신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장미애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강수와 세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독고탁의 결심은 단순한 이혼 선언이 아니었다. 그건 이제라도 변하겠다는 그의 첫 번째 의지였다. 그날 밤 문미수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낡은 기타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타를 튕기며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 선율은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 되새기게 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는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한켠엔 여전히 오천수의 진심이 맴돌았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처럼 오천수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그날 이후 매일 쓴 편지야. 한 장도 못 줬지만 마음은 다 담겨 있어. 문미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는 그가 정말로 바뀌려 한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미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천천히 대신 확실하게 보여줘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한다는 걸. 마광숙은 장모가 내건 조건 아래 일주일간 한 회장의 집에서 머물기로 한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장모의 식사를 챙기며 하루를 보내는 그녀는 낯선 환경에 긴장하면서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장모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냉정하게 대한다. 밥이 너무 질어요. 당신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식대로 해요.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고는 묵묵히 다시 밥을 안 친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그녀에게 많이 힘드시죠라며 말을 건네자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그 미소는 장모에게도 잠시 전해지지만 그녀는 다시 얼굴을 굳힌다. 마광숙은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 조용히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건다. 힘들어요. 근데 포기 안 해요. 어머님께 저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언젠간 그분도 제 진심을 믿어주실 거라 믿어요. 그 말에 한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 될지도 몰라요. 나도 오늘 당신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마광숙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